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국어 시간에는 바로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를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때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 감정 등을 공유하죠. 그러나 이런 말뿐만 아니라 글로써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었나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쓴 사람의 생각, 의견, 감정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글을 읽음과 동시에 그 글에 대해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글을 통해서 필자와 독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읽기가 가지는 상호작용의 기능이에요. 이 점을 머릿속에 넣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살펴봐야겠죠? 실제로 글을 한 편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학습지에 나와 있는 제재 이야기 부분 보이나요? 그 글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들 글 잘 읽어보았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의 삶과 굉장히 관련 있는 내용 아니었나요?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처음에 1문단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문단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이 나오네요. 이는 인권이라고 줄여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인권위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문단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진정 내용을 한번 볼까요? 중학교의 사례입니다. 중학교 유모부는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칙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할 때 연락을 할 수가 없다. 전화를 할 수 없다. 라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김모군, 조모군은 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규칙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지 못한다며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부정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는 교육 목적을 실현하고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학교생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부터 진짜 인권위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나오겠죠.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도 있으나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 즉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면서 인권위의 그런 결정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인권위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학습활동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번에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학습활동 빈칸에 들어갈 말을 스스로 적어보세요. 조금 어려우면 다시 한번 글을 천천히 읽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 모두 정리가 끝났나요?
그럼 우리 함께 학습활동의 정답을 맞춰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답을 맞춰보아도 좋아요. 자, 제일 처음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1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땡땡의 땡땡을 땡땡한다. 이게 무엇이었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이 문단에 나왔죠. 두 가지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중학교 유모군의 사례였습니다. 부모님과 급한 연락을 못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김모군의 사례였는데요. 휴대전화가 없으면 가족, 친구와 소통하지 못한다. 라는 사례였죠. 자, 세 번째 질문은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인권위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두 가지의 근거를 들었는데요. 즉,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었죠. 첫 번째는 바로 고립감의 해소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휴대전화가 바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 여기까지 채워봤는데요. 이 글을 읽으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평소에 학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점. 그걸 한번 건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바로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그 근거를 적는 부분인데요. 자, 미리 적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적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요. 한번 적지 못한 친구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다 적은 친구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이 부분을 다 채우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을 조금 줄게요.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도록 해요. 다들 잘 적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친구들은 어떤 건의사항을 적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친구들이 각각 어떤 건의 내용을 적었는지 그 근거까지 함께 들어보고요. 그런 후에는 건의사항 중에 가장 좋은, 가장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건의사항을 한 가지 선정해서 그에 대해서 자세히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시작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잘 토의해 보았나요?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고 그 글을 쓴 필자의 생각, 의견을 파악했고 또 그 글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학교에는 건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았죠. 자,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필자와 독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평가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하기 부분에는 짧은 글 한 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짧은 글 한 편을 읽어보고 이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영상을 멈추고 글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먼저 평가하기에 1번 문항을 채워 넣는 거예요. 글을 읽고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멈추고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모두 글을 읽고 1번까지 채워 넣었나요? 자, 이 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미국의 대학병원 조제실에 인간 약사는 없고 인공지능 약사만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미국의 모든 대형병원의 조제실이 인간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중소형 약국의 조제실에서 인간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전 세계 약국 조제실에서 인간은 없어질 것이다. 즉,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번 중심 내용 어떻게 정리했나요? 네,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 필자의 전망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다들 잘 정리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2번과 3번을 채워볼 건데요. 2번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대한 자신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적어보는 건데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모두 다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2번 문항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문항은요.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면 자신의 장래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적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장래희망을 그 빈칸에 먼저 적어주고요. 그 밑에 과연 인공지능 기술이 내 장래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써보면 됩니다. 2번과 3번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글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2번하고 3번을 영상을 멈추고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다들 2번과 3번을 채워 넣었나요? 여러분들 생각이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과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2번과 3번 순서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잘 가져보았나요? 자, 여러분들 정말 글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자, 모두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을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와 관련된 글을 찾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